그 다음에는 이제 헤지 펀드들인데, 지금 헤지 펀드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나 내용이에요. 보시면은, 이 헤지 펀드들의 넷 익스포저라는 거, 이게 이제 주식에 대해 가지고서 순수하게 지금 롱 포지션,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, 지금이 거의 최근 5년 동안에 제일 높다 합니다.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. 한 가지는, 그 정도로 되게 긍정적이구나. 좋은 게 많구나도 있고, 반대로 얘기하면, 야, 이거 살 만큼 산 거 아니야? 뭐, 이렇게도 보실 수는 있는데요. 어쨌든 지금 순수하게 매수로 들어와 있는 포지션이 자기 펀드에서 80% 이상. 거의 지금 최근 5년 동안에서 최고점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옆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그로스 익스포저라고 있어요. 이거는 합산 포지션입니다.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.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요거는 이제 조금 저희가 상식선에서 알아보시면 이제 그로스가 지금 250%잖아요. 그다음 네트가 지금 뭐 한 85%라고 할게요.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롱하고 숏 포지션을 예를 들어 한 이 정도면 될까요? 이보단 좀 더 적게 해야 되겠네요. 이 정도 포지션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헤지 펀드들은 굉장히 높은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 자산이 100억이 있으면 지금 펀드 자산이 100억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주식 매수를 167억을 해놓고요. 그 다음에 숏을 83억 정도 해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전체 합산 포지션이 이 두 개 합산해서 25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롱에서 숏을 뺀 넷 포지션이 이 정도 되는 거죠. 국내에서 헤지 펀드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그로스 포지션에 대해 가지고서요. 이 400%로 설정되는 게 있고 200%로 설정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400이면 굉장히 엄청나게 포지션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200이면은 그거보단 좀 많이 적을 거고. 근데 이제 글로벌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00에서 300 사이 정도 해가지고서 포지션 잡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순매수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다. 그러니까 좀 많이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내에서 이게 이제 좀 고민거리가 커요. 뭐냐 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빵이나 이런 잘 나가는 주식들 있잖아요. 그런 주식들을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전략을 우리가 좀 모멘텀 전략이다라고.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냥 간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멘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소위 잘 나가는 주식을 계속 더 사고요. 못 나가는 주식을 계속 순매도를 하는 거죠. 그 전략이 이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략을 막 심할 때는 엄청 잡았다 풀었다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백신 나왔다 한 날에 극단적으로 모멘텀 전략을 회피합니다. 모멘텀에서 탈출하는 거죠. 야, 모멘텀 큰일 나게 생겼어. 근데 이 모멘텀의 반대가 밸류거든요. 그렇잖아요. 지금까지 계속 못하는 주식, 그 주식은 주가가 계속 빠졌으니까는 밸류에이션 굉장히 낮겠죠. 그러다 보니까는 모멘텀이 기승을 부리면 밸류 주식들이 안 됩니다. 자, 여기에 보이시죠? 밸류 대 크로스. 밸류 주식이 백신 딱 나왔다 해버리면은 이만큼 아웃하는 거예요. 반대로 이제 모멘텀 주식들은 이만큼 빠지게 되는 거고. 그러니까는 백신이라는 게 진짜로 완성이 되고 사람들이 정말 받았는데 맞았는데 부작용 없이 미국은 지금 올해 벌써 맞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이뤄지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요 한 이제 표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. 밸류가 그로스를 압도할 거고요. 증시 자체는 상승이죠. 그러면서 이제 HF가 이제 헤지 펀드, VIP가 베리 임포턴트 포지션이거든요. 이제 헤지 펀드의 베리 임포턴트 포지션은 뭐냐? 판 같은 주식들입니다. 그러니까는 요런 주식들이 잘 안 된다. 특히나 그동안 좋았던 주식들 계속 사는 거 모멘텀 잘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여기서 일로 와야 되겠죠. 모멘텀에서 밸류로 이동을 백신이 정말로 이제 작동을 한다면 하게 되는 겁니다. 이거를 또 다르게 그냥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긴 한데요. 보시면은 지금 좀 극단적으로
디펜시브라고 하는 게 경기 방어주, 즉 움직임이 적은 주식들, 뭐 이제 그런 주식들이죠. 뭐냐면은 좀 이제 음식료라든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IT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에요. 반면에 시클리컬 같은 거는 금융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같은 건데 그 비중을 보시면은 이제 헤지 펀드들이 계속 시클리컬의 비중은 줄여오고 디펜시브의 비중은 높여왔었어요.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게 조금 이렇게 이건 고개를 들고 얘는 고개 내리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로스 주식, 성장주에서 자기네 포트폴리오에서요. 밸류 주식을 뺀 순 포지션 보시면은 그로스를 많이 성장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. 그렇죠? 16% 포인트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게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. 그래서 혹시나 이게 좀 대이동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.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 자료에서요. 대표적인 테크 주식들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있었다는 거죠. 마이크로소프트, 페이스북, 구글, 테슬라, 애플, 아마존 대표적인 주식들이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요. 백신이 나온다고 해버리면은 아마존은 안 좋고 애플 안 좋고 테슬라도 좀 안 좋아요. 근데 구글, 페이스북, 마이크로소프트는 좋다는 거죠. 이게 순증이 있었던 거예요. 그 백신 뉴스 나오고서. 이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전 그거 같아요. 뭐 똑같이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사실 아마존은 정말로 좀 그 기존 업체들이 그러니까는 아마존의 이쪽 비교가 낫겠네요.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볼 때는 그냥 광고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. 광고라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전통적인 것이다. 그러니까는 혁신 기업 중에서도 좀 전통적인 성격이 강한 주식들은 그 속에서도 백신 나온다 그러면은 사는 거고 정말로 혁신적인 기업들은 이제 여기선 좀 탈출을 해야 되나?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. 그래서 보실 때 만약 진짜 백신 나올 것 같고 이게 빨리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매매를 좀 로테이션을 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성장주 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정말로 혁신인지 아니면은 조금은 혁신의 이름으로 포장이 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전통 산업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봐야 되는데 누가 제일 인기 없는 주식이냐는 겁니다. 일단은 이 자료 자체가 골드만에서 나온 건데 골드만의 이 출처 보시면 재밌어요. 골드만의 프라임 서비스거든요. 한국에서도요. 롱숏을 하려면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회사를 설정을 해야 돼요. 그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한국투자나 NH나 그런 이제 그 자기 자본력이 우수한 회사들 몇 개만 이게 서비스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. 그 회사들은 그러니까는 모든 헤지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롱과 숏의 포지션을 다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공표를 하나하나는 할 수 없는데 근데 통으로 묶어서는 할 수 있나 봐요. 제가 JP 모건의 마이클 콜라노비치 자료도 좀 자주 가지고 오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의 자료를 가지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 자료의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헤지 펀드들이 지금 롱은 뭘 많이 가지고 있고 숏은 뭘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합산되는 포지션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건 90% 이상 답안지를 보고 푸는 거라 보거든요. 그걸 보고 봤더니 좀 과해. 이러면 오를 것 같아. 좀 과해. 이러면 내릴 것 같아. 이걸 알 수 있는 거죠. 마찬가지로 지금 골드만의 자료도요. 그걸 보고 좀 참고해서 쓰는 거거든요. 어쨌든 일단 이런 글로벌 IB들이 좀 엄청난 정보들도 가지고 쓴다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잠깐 3,000%로 빠졌고요.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. 지금 헤지 펀드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없는 주식이 뭐냐? 인텔입니다. 인텔 보시면은 지금 숏이 지금 전체 중에서 한 2% 정도 차지한다. 뭐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요. 문제는 저는 이거 같아요. 롱으로 두고 있는 헤지 펀드가 없다는 거예요. 다른 주식들은 숏도 있는 반면에 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좀 논란의 주식이라는 거죠.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식이라는 건데 인텔은 정말로 아무도 가지려고도 매수로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숏으로만 가지려고 하는데 그 가치가 1등입니다.
가장 많은 금액이 숏에 들어가 있는.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타개하려면 인텔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생산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요런 이제 주식들이 굉장히 인기 없는 주식인데 가장 특징적인 게 저는 보니까는 야 롱들도 모두 버린 주식 인텔 이게 하나 눈에 보이고요. 두 번째로는 요거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 요게 이제 뭐 그런 뭐 우리로 보면 저기 각종 쇼핑몰들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리츠잖아요. 근데 요 리츠가 최근에 이제 좀 파산하는 그런 그 패션 기업들 막 인수하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전략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. 그래서 보시면은 네. 그 이제 유통 주식의 9% 정도가 숏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비중이 높죠. 이 중에서 그런 상황이고요. 뭐 이런 것들은 뭐 10%씩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인기 없는 주식 뭐 요런 것들이 있다. 이런 것도 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여기까지이고요. 뭐 오늘 제가 언급드린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. 아니면은 또 다른 부분에서 좀 일반적인 부분에서 주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예,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